아마 2025년 연말 최고의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평에도 끄떡없다. 8일 연속 글로벌 1위. 대참사라더니 대박났다. 9일째 전세계 1위 찍은 이 영화. 현재 넷플릭스에 걸려있는 대홍수죠. 폭발적 흥행 속에서 악의적인 평점 테러 때문에 작품을 망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고요. 저 또한 얼마 전에 리뷰를 했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짬을 모아서 만든 괴식이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재에 비해서 완성도가 조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썼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황석희 번역가, 다들 아시죠? 그 황석희 번역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 커뮤니티는 대홍수 평으로 시끌벅적한데요. 관객들의 평이 점점 짜지고 있어요. 염도에 비례해 표현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망작이다, 졸작이다, 후졌다, 거지 같다, 쓰레기다. 좀 뜨끔한데? 영화 관계자들에게 엄청 아픈 말이긴 해도 악평이야 익숙하니까, 평은 관객의 권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죽어도 보지 마라, 돈 버린다, 이딴 영화사는 망해야 된다, 감독은 차기작이 없길 바란다. 싫으면 싫은 거지 이럴 필요가 있나. 자기 표현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 남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이제 대홍수 평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영화를 보지 말라 종용하고 망하라고 저주하고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일 일인가 싶다. 표현이 과해지는 시대라 그런 걸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생각을 전시할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 경쟁적으로 과한 감정을 전시하고 또 이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생각을 전시하고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귀였어요. 특히나 요 표현, 자기 표현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 남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에 개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받아서 마땅한 영화에 대해 선의 평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 이번 대홍수는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요, 다음 영화에선 화이팅! 뭐 이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관객은 돈과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경험을 영화를 통해서 하고 가는 거니까. 이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오히려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해야겠지만요. 이번 대홍수는 되게 독특한 게 억바와 억가가 너무 극과 극의 반응입니다. 까와 빠를 미치게 만드는 진정한 슈퍼스타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억가 쪽에서는 억바를 두고 돈 먹고 댓글 알바하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억바 쪽에서는 억가를 두고 영화를 제대로 보기는 봤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면서 서로의 적개심만 더 키워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비판한 허지웅 전 평론가의 글을 살펴보면요, 종종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영화 평론을 그만두었냐는 내용입니다. 되게 으쓱이고 맙니다만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하고 지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봅니다. 계획이란 늘 그렇지요. 처음에는 유전이었어요. 유전 지금 호평 일색인데 그 당시에는 유전이 놀라운 졸작이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유전이 여태껏 만들어진 오컬트 무비 가운데 1티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전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저주는 거의 저에 대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깔보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개봉 당시에 이랬다라는 거고요. 도대체 이 영화에 어떤 종류의 불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의견이 밥벌이가 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방향, 대중의 생각과 이 정도로 괴리되었다면 내가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한 직업적인 글쓰기를 영영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어떤 영화에 관한 의견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홍수 얘기하는 거겠죠. 정말 족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초래한 걸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야기의 비용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망할 겁니다. 저는 대홍수가 그렇게까지 매도되어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파민을 시기적절한 시점에 치솟게 만들지 못하는 컨텐츠를 저주합니다. 더불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우리 애기가 먹어야 하는데 내 기대와 달랐으니 너 개새끼는 장사를 접어는 식의 리뷰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 심리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윤재균식 기획영화를 만드는데 영혼을 팔지 마세요. 자, 이렇게 글을 끝맺음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평론가였다는 사람조차 혹평하는 사람들을 죄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로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아니, 대홍수를 재밌게 보셨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이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면 될 일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대중과의 생각이 괴리되어 자신의 평론이 지지를 받지 못할까봐 그만두셨다고 하는데요. 평론가가 무슨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셨다는 점에서 잘 그만두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윤재균식 기획영화라고 하셨는데 이건 비난이 아닌가요? 이에 저는 욕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비난하면 안 되니까요. 이처럼 지금 전 평론가까지 합세해서 대홍수에 대해 서로 격한 반응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더 반감이 생겨서 영화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인어공주라든지 살아있다라든지 뭐 걸캅스라든지 여러 구소 영화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두고 감독님 당신은 영화 찍지 마라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단 말이야. 심지어 흑인 인어공주를 만든 감독마저도 롬마샬 개쉐끼야 막 이런 거 안 나왔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몇 가지 이유를 좀 꼽아보고 싶은데요. 같은 해에 개봉한 전독 씨와 감독의 인터뷰가 화를 굉장히 많이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전독 씨 보셨고 리뷰도 보셨고 얼마나 망쳐졌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이 망쳐진다는 거는 꽤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원작이 있는 작품을 대할 때 감독님은 더 신중하고 조심하셨어야 됐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를 들 수가 있겠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포스의 균형을 이룬 뒤 제다이 아카데미에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을 줄만 알았던 루크를 세상을 혐오하는 뒷방 노인네로 만들어버리면 단순히 망작 영화가 나온 게 아니라 이 팬들의 상상 속 세계관이 부정당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앞으로 정사가 되어버리잖아. 내가 사랑하던 하나의 세계관이 박살이 나버린 건데 이게 어찌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때문에 라이언 존슨이 살해 협박을 받아요. 그것도 총이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전독 씨도 비판받았던 부분이 팬들이 좋아했던 설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빼버렸거든요. 근데 전독 씨 이후 사람들이 정말 성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감독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작 팬들이 가장 사랑하고 열광했던 국뽕 성좌 설정이 빠진 대목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설정을 함부로 빼버렸는데 그 이유는 대중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원작 있는 영화들이 망하는 이유가 대중성을 위해서 원작 팬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죠. 저는 진짜 의문인 게요. 원작 영화 만들면서 다른 원작 영화가 왜 망해왔는지는 안 찾아보나요? 왜 자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좀비 딸만 보더라도요. 원작 잘 따라가면서 영화적 문법으로 재해석을 했잖아요. 원작을 본 사람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임에도 실사로 연출된 것에 대해서 식상함을 느끼지 않았고 웹툰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대중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배우성 소재를 뺐다기보다는 많은 소재와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원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순차적인 정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배우성 이야기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배우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인정을 해버렸지요. 그리고 원작 팬에게 배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는 걸 봐선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변명이죠. 순서 따지고 있는데 본인부터 순서가 틀린 거예요. 배우성을 먼저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나서 선우를 따졌어야 됐지 않았나. 속편이 나오면 그 지점을 더 다룰 계획이다. 어쩝니까? 망해서 결국 다뤄보지도 못하겠네요. 이순신 배우성인데 총을 무기로 사용한 것은 솔직하게 활을 사용할 생각을 미처 못했다. 감독님이 지나치게 솔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배우성인데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 무기가 총인데 활을 쓸 생각을 미처 못했다. 팬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미 다룬 바가 있지만 이번 편이 망해서 다음 편은 못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총을 든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 아직 감독도 고민 중이니까? 설정 개무시해버리고 무기를 다양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멋대로 결정했다는데 논란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태도에서 원작을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전독씨 팬들이 이 감독의 후속작도 곱게 볼 수만은 없었을 텐데요. 결과는 다들 아시듯이 망했죠. 두 영화를 연달아 말아먹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400억이에요. 400억. 400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어디 호주머니에서 슥 나오는 돈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사는 것도 존나 팍팍한데 당장 1억도 아니고 100만 원만 있어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누구는 영화 두 편에 400억을 해먹는다고 하니까 일단 열받지. 작년 영진이 예산이 714억이래요. 그중에서 반년치를 홀랑 써버린 셈이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영화계가 진짜 재난 수준인데 이런데 재난지원금이라도 뿌리라니까. 영화 재난지원금 제작비도 화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비호감 포인트를 잔뜩 쌓으셨던 감독님의 대홍수 관련 인터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일리는 22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를 연출한 김병우 감독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뭘 나눴는지는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게요.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다. 2014년에서 15년쯤 이런 얘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후반 작업이 길었다.
인터스텔라 개봉일이 2014년이고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개봉일이 2014년입니다. 리뷰에서도 그 위 두 작품에 감명받고 비슷한 작품을 만드신 게 아닌가 했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심증이 아닌 확신이 듭니다. 매트릭스와 소스코드도 이전 개봉작이고요. 그러면 10년은 넘게 구상하고 제작하신 건데 이 놀란 감독님은 구상부터 제작까지 8년 걸리셨대요. 뭐 논란이 그래서 거장소리 듣는 거겠지. 호불호 반응에 대해서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 개봉한 여름부터 댓글을 안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중의 반응을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 감고 귀 닫겠다는 거니까요. 전 대홍수라는 제목을 봤을 때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바로 연상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아닌 엄마와 자녀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관객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영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바를 2시간 내지는 3시간 안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니까. 놀란 감독도 인터스텔라 찍으려고 2006년부터 관객에게 어려운 개념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잘 엮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셨어요. 대홍수에서도 SF와 모성의 키워드를 가져왔지만 이 두 키워드에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기에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어서 진화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다. 인류 다음 단계 진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진화의 과정으로 영화를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저는 영화를 3번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신인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D 프린터로 뽑은 애가 당뇨가 있어요. 그럴 거면 아가미를 달아줬어야지.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인간이 가진 가장 크고 강렬한 감정 중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감정 아닐까 싶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인터스텔라에서 부성에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모성에 넣어본 건데 이 적당한 이유를 대충 가져다 붙인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인류의 다음 단계 진화에 엄마 자식 관계인 한 쌍이 왜 필요한지 영화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대로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보존하면 자연스럽게 엄마와 자식이 나올 거거든요. 왜 번거롭게 저런 걸 하냐는 거지. 그리고 뭐 대단한 모성애를 가지고 대단한 효자가 한 쌍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물바다가 된 지구에 어떻게 더 잘 적응하죠? 현생 지구에 가서도 엄마야 아들아 두 손 꼭 잡으래 하려면은 이 강렬한 관계여야 된다는 건가? 영화를 모성애의 관점으로만 보면 작품이 납작해지는 것 같고 인간 마음에 대한 탐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엄마와 아이의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인간 마음에 대한 탐구가 뭐예요? 이걸 가장 잘 드러냈다는 건데 그 시뮬레이션 그게 인간 마음에 대한 탐구야? 존나 액션만 하던데? 막 총 쏘고 이게요 그나마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반복되는 액션을 통해서 구한나의 모성애가 점점 극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도 그려졌으면 뭐 오케이. 이거 대신에 뭐가 드러났냐면 마치 게임의 엔딩 보상처럼 제공되는 이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연출 정도로 끝나잖아. 이 영화가 진짜 개꼴 받는 게 모성애가 이런 식으로 결과값으로만 연출이 된다는 거야. 아이를 찾으면 모성애 완성, 못 찾으면 모성애 실패, 그러니 신인류 멸망 이러고 있어. 이 구한나 캐릭터는 본인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역할로 영화 시작부터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미 모성애가 평균 이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인이 머리 깎고 쏘고대고 난 뒤에 자신을 시뮬레이션 하는 행동 또한 이 모성애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야. 근데 22,000번인가 21,000번인가를 리트라이 했잖아. 어려워. 그러니까 미션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이 수십, 수백, 수만 번을 더해도 못 성공하면은 이게 모성의 이모션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냥 게임을 못했을 뿐인데 그 수십, 수백, 수만 번을 리트라이 하는 동기가 모성애인데 이 모성애는요 사실 끝이 없는 과정인 건데 이 결과로 평가한다는 설정이 문제였습니다. 야, 그 모성애를 만들려는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세상은 결과야. 야, 영화에서는 그렇게 결과를 중요시하더니 왜 본인 영화 제작에서는 본인 과정을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거야? 결과가 이런데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결과로 평가하는 그런 영화 아니었어. 현관문을 열었는데 누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안나와 자인이의 모티프가 되었나 봐요. 아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참 신기했다. 진짜 결혼하시잖아. 자식 낳고 그러고 나서 다시 꼭 이 인터뷰를 보셨으면 좋겠어. 본인이 뭘 만들어내고 만 건지 모성애를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봤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편집자님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한 살배기 아이를 낳으신 우리 편집자님이 꼭 전해달라고
거기서 키워드들이 정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누나의 푸념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누나의 육아일기가 영화에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 육아일기를 담을 그릇이 재난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인물들 행동에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빌런 아니냐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 속 자인이의 존재에 대해서 동네에 사는 흔하디 흔한 아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말은 아니다 라며 조카나 주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키우나 싶다. 이런 설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넣은 것 같고요. 당장의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런 아이가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작품에서 아역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감독님도 아이를 도구로 쓰고 계시죠. 아이가 금쪽이처럼 묘사된 이유가 구한나의 모성애가 더 극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이니까. 애가 이런데도 엄마는 다 견뎌낸답니다. 이 정도로 힘들답니다. 이거 보여주려는 전개잖아요. 구한나의 모성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 도구가 아닌가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매일을 시달리는가 아이가 있는 분들은 공감할 거라고 믿었다. 흔히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아이가 아니라 눈 뜰 때부터 엄마를 괴롭히는 현실적인 아이의 모습을 그려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엄마는 육아에 시달리고 아이는 엄마를 괴롭히는 관계로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아이가 저러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많이들 싸워요. 사실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열받는 부분은 엄마 여긴 구한나야. 내가 이거 리뷰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솔직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부모라면 응당 훈육을 해야 된다고. 이게 뭐 때려라 막 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인지시키고 바른 행동을 하게끔 혼을 내야지. 근데 구한나 뭐해? 훈육 안 하고 애 요구 들어주기 바쁘잖아. 애가 업어달라면 업어줘. 야 그것도 진짜 애가 커가지고 야 버거워 보이더라. 똥 싸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 바로 찾아. 똥 싸는 3분 동안에 바로 익사할 수도 있고 주변에 익사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 똥 마렵다고 그 화장실 찾아주는 그게 맞냐고. 이러니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아이가 상황 파악 못한 짓이 과하게 연출돼서, 사실 이것도 썩 그렇게 옹호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엄마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를 잡아 끌어서라도 바지가 똥에 젖더라도 일단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우리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엄마는 너를 지켜줄 거야. 대신 너도 엄마 말을 잘 따라줘야 돼. 이렇게 인지시킨 다음에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갔어야 됐고, 애가 한눈 팔거나 딴 데 가면은 크게 혼을 냈어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억바들은 애가 어떻게 그러냐 못하니까 앤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허지용 전 영화평론가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신, 아니지 비난을 하신 JK 필름의 국제시장을 보면요, 어린 동생을 챙기고 아버지 따라 피난 가는 덕수를 보면서 애가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고 불만을 가졌었냐고. 야, 저 상황에서도 되게 어른스럽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덕수가 이 피난길에 막 뛰어다니는 어린 동생한테 야, 여기 운동장 아니야! 라면서 상황 파악도 시킨단 말이야. 자인이는 와, 집이 수영장이 됐어! 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감독님 논리대로라면은 국제시장의 덕수 아버지는 딸을 못 찾았으니까 부성애 이모션으로선 실격으로 봐야 됩니까? 부성애가 아닌 거네. 어쩌다 보니까 리뷰를 한 번 더 한 셈이 되었는데, 인터뷰의 제작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독시 때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관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이유가 키워드, 그러니까 모성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F에 대한 부분도 이 감독은 SF니까 뭐 설명이 필요해? SF인데 뭐 SF니까 다 이런 거야. 이유는 과학자들이 알지 않을까? 난 영화 감독인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전작의 실패로 인해 팬들에게 상처를 준 전적과 그 행위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댓글을 보지 않는다며 비판에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와 영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가벼운 태도 정도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다른 망한 영화들과는 달리 영화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억바 쪽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쯧쯧, 영화는 영화로 비판해야지. 저런 영화 외부적인 요소를 가져다가 영화를 까내리는 게 맞냐? 너희들이 아무리 까도 넷플릭스 1위다. 해외에서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독시나 김병호 감독에게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영화를 영화만으로 평가해서 좋은 평가를 줬을 거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넷플릭스 1위인 거고,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별점 테러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해외 리뷰는 좀 다르겠지요. 전독시 감독인 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의 대홍수라는 영화만을 보고 평점 및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작품을 작품으로만 즐기는 사람들이
평점을 남겼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북미권의 여러 평점 사이트 IMDb와 로튼토마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Db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아이를 버리고 싶은 기분이 든다. 야, 이거 맵다. 야, 이게 외국 사이트라 맵네. 저 애를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아, 여기 7글자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지나치게 야심찬. 야, 이거 봐. 이게 지금 현 주소라니까. 재밌어요. 실망했어요. 이 2시간을 돌려받고 싶고 정관 수술이나 받고 싶네요. 친새끼들. 영화를 망친 아이. 아이가 없었고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평점을 더 높게 줬을 거예요. 뭐 이거는 나도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해. 이 영화가 모두를 위한 영화는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촌철 살인인데? 아, 로튼 토마토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첫 줄부터 그냥 맵다잉. 이 영화는 정말 끔찍합니다. 줄거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주인공이나 그녀의 짜증나는 아이에게 전혀 공감이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꼬맹이가 짜증나서 영화 초반에 그들이 아파트 건물을 나서는 장면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야, 감독님이 진짜 양심이 있으면은 BW 필름 이런 거 하나 세우셔가지고 아역 배우 페르소나로 써야 돼. 아, 애 커리어가 지금 2편 연속으로 망가졌잖아. 어쨌든 지금 로튼 토마토는 지금 더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추가로 더우반도 한번 봅시다. 더우반이라고 중국 영화 평론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중국이라서 넷플릭스도 안 나오는데 왜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때도 그렇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리뷰 평점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후회해요. 얘네가. 지금 모범택시 3편이 지금 92%인가 그래. 92점인가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수 따지면 얘네가 우리보다 넷플릭스 컨텐츠 더 볼걸? 되게 우호적이거든요 사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대홍수 지금 이제 현재 5.2점이고요. 똑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짜증나네.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개나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어. 형님들 빠꾸 없네. 한국인들은 출산율이 다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맵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좀 약간 재밌게 봤나봐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좀 짜증났지만 심오한 주제 덕분에 인상적이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죠?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더 과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수가 좀 열받아 있다. 요거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배역이 바람이라고 배우를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죠. 요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권은성 배우가 잘못한 게 아니죠. 감독이 잘못한 겁니다. 대홍수의 신자인은 괴이한 모성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된 인물이죠. 자세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대홍수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의 전독시 인터뷰와 대홍수 인터뷰도 좀 살펴보고 바이럴 기사 뜨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까와 빠가 싸우면서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이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대홍수에 화를 좀 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진짜 선 넘는 욕은 하지 말고 말이죠. 화 정도는 좀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